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서원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 환자가 지켜야 할 생활습관 5가지입니다. 유방암 환우분들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유방암에 걸리고 계세요. 1년에 2만여 명에 거의 2만 5천 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새롭게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또 유방암은 상당히 치료가 잘 되는 암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치료 후에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완치되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거는 당연히 재발이라는 말씀이죠. 재발하지 않는 생활습관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5가지 생활습관을 잘 지킨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습관은 무엇일까요? 유방암 재발을 막으려면 스트레스부터 관리하자. 스트레스가 높으신 분들이 유방암의 재발을 더 많이 한다. 또 유방암에도 더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사실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은 유방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복잡한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온도계 보이시나요? 0점부터 10점까지 있는 이 스트레스 온도계인데 이 스트레스 온도계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당신의 스트레스 지수는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내 스트레스는 한 3점입니다. 혹은 4점입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하지만 나의 스트레스 지수가 7점입니다. 혹은 8점입니다. 이렇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5점을 넘어가면 그러면 저희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5점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클리닉, 주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드리게 되는데 스트레스 클리닉을 방문하도록 권합니다. 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은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나의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유방암 재발 막으려면 스트레스부터 관리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나요? 에서 두 번째 답은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당연히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포함하는데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제 얼굴 보면서 좀 달라진 거 못 느끼셨나요? 처음에 제 프로필 사진은 되게 좀 얼굴이 부어있죠. 많이 부어있는데 지금은 많이 말랐습니다. 제가 그때에 비하면 한 10kg를 넘게 지금 체중 감량을 한 상황인데 저의 경험담을 엮어서 한번 체중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균형감 있게 섭취해야 된다. 사실 체중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체중을 빼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유방암 환우분들은 명확한 목적이 있으시죠? 유방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유방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 살을 빼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지방질이 많게 되면 에스트로겐 레벨, 여성 호르몬 레벨이 올라갑니다. 여성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유방암의 재발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방암 환우 여러분들은 확실한 목적이 있겠죠. 유방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대부분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체중입니다. 내가 지금 60kg니 50kg로 10kg를 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체중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어떤 몸무게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면 좋겠고요. 체중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하나의 선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단 관리 가장 궁금해요 라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통 밥, 국, 그 다음에 김치를 포함한 반찬을 이렇게 먹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식단을 짤 때 먼저 단백질을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것이냐, 생선을 먹을 것이냐, 두부를 먹을 것이냐, 혹은 달걀을 먹을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메인 요리를 단백질로 정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단백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옆에 밥은 반 공기 정도로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반찬은 맵고 짜지 않은 반찬으로 싱겁지 않게, 너무 또 싱거운 것만 먹으면은 또 잘 밥이 안 먹히니까 뭐 조금 너무 짜지 않은 것으로 양념 정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반찬을 먹게 되면 이 식단만으로도 10kg, 5kg는 정말 한 달이면 다 빠집니다. 그리고 10kg 빠지는데도 지금 3개월 만에 제가 10kg를 뺐거든요. 유방암에 좋은 음식,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유방암에 걸리나요? 가공육이 생고기보다 더 나쁜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유방암에 걸린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육류가 유방암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간혹 있긴 한데, 사실 그 육류 그 자체보다는 육류에 섞여 있는 지방이 문제입니다. 꽃등심 보면은 막 마블링이라 그러죠. 하얀색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지방들이 껴 있는데, 그런 지방, 또 삼겹살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지방이 있는데, 이런 지방질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먹는 것, 특히 안심이나 닭가슴살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드셔야 되고요. 고기 드시고 유방암과 싸워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공육이 생고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육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고, 또 가공육을 또 이렇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공육보다는 되도록이면 생고기를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방암 치료 중 회를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회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유방암 수술할 때 상관은 없는데, 항암 치료 중에는 생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고기는, 회는 뭐 육회도 마찬가지죠. 회를 드셔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유방암을 다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나 혹은 고기를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고요. 고기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 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드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미든피님, 과일을 많이 먹는 건 어떤가요? 과일을 먹는 거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과일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좋은 비타민 C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섬유질도 많고요. 하지만 과일에는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과일만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빵을 많이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밥 대용으로 과일을 드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중에 샐러드는 익힌 음식이 아닌데 먹어도 되나요? 좋지 않습니다. 항암 중에, 특히 항암 후 일주일 이내에는 여러 가지 병증이 생길 위험, 또 뭐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많기 때문에 항암 중 샐러드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술이나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술 안 됩니다. 술 안 되고요. 커피는 일부 연구에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커피는 항암 치료 중에 혹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커피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때문에 가슴의 통증이 너무 심했고, 또 커피를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겠죠. 저는 한 잔만 먹어도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 그리고 불면증과 식도 역류 같은 그런 증상이 있다면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지금 4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술과 커피를 2021년 2월 5일 이후로 안 먹고 있는데 정말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커피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시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 먹어도 됩니다. 비타민 먹어도 되는데 되도록 종합 비타민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메가 비타민 1000ml짜리를 막 하루에 6알씩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메가 비타민 드시지 말도록 권해드리고요. 특히 타목시펜과 같은 호르몬 치료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을 과량 섭취했을 때 타목시펜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재발률이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용량의 비타민은 드시지 말도록 권해드리고요. 아까 홍삼 말씀하셨는데,
홍삼은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굉장히 항암 치료 중에는 힘들어 하는데, 특히 삼옥시펜을 먹고 있을 때도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가 홍삼까지 넣어주게 되면 간이 버티질 못하죠.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과량의 홍삼 혹은 산삼을 드시고 간 부전에 빠져서 간 이식을 하신 환자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삼은 권장드리지 않겠고요. 세 번째, 하루 30분 운동한다 말씀드렸는데, 환자분들께 30분 운동하세요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저는 2시간씩 운동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2시간씩 무슨 운동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땀이 나지 않는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땀이 나지 않으면 사실 유산소 운동이 아니죠. 유산소 운동은 땀이 나야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땀이 나는 운동, 결국은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나이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면 몸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심장에 부담이 돼서 또 다른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적절한 심박수가 몇 정도인지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고요. 저는 운동을 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개인 선생님, 우리가 PT라고 하죠.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말씀드리는데 PT 선생님과 함께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방암이 걸리면 의사 선생님과 함께 유방암을 물리치듯이 비만하신 분들은 PT 선생님과 함께 비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 적당한 운동량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은 PT 선생님이고, 또 PT 선생님이 각자의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의 방법과 운동량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PT 선생님을 권하고요. 저도 PT를 받고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소비가 아닐까라고 저는 늘 모든 사람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또 우리 엮이드는 이런 근력 운동, 이것을 병행하셔야 진정한 운동의 효과가 있고요. 30분 이상 꼭 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10kg 빠졌다고 얘기 드렸는데 10kg를 빠지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kg를 빼니까 좋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숨이 안 차요. 10kg 쪘을 때는 숨이 차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숨이 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숨이 차지 않습니다. 몇 층의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발톱을 깎는 게 매우 편합니다. 옛날에 배가 나와서 발톱 깎기도 힘들었는데 발톱 깎기가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가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세 번째, 바지가 흘러내리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옆구리살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벨트를 꽉 졸라매도 바지가 자꾸 흘러내렸는데,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꼭 체중 감량 여러분도 도전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 번째 생활 습관의 변화, 재발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기검진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의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정기검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저의 역할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발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을 통해서 만약 재발이 되면 안 되겠지만 재발이 만약에 된다면 조금이라도 초기에 재발을 진단해서 재발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재발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겠죠. 또한 한쪽에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편 유방암이 걸릴 위험도 15% 평생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정기검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생 유방암 전문의와 친구라 생각하시고 친한 친구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꼭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번째 생활습관, 유방암에 대해서 공부한다.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유방건강TV, 비욘디 계속 봐주시는 거 좋고요. 제가 매번 비욘디에 나올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유방건강TV 많은 영상 올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 시청 바라고요. 비욘디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좋은데요. 열심히 만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유방건강TV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은 또 유방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